써니, 아, 입춘도 지나고, 설날도 이틀 지나고 해서 이제 1월 3일인데, 저는 연휴 때 그 포도나무 넝쿨손을 채취하기 위해서 익산을 좀 돌아다니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작업을 하는 작업을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설날임에도 불구하고 성북동에 어떤 카페에 이렇게 저를 소개하고 제 판화를 걸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하신 분이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그분이 이제 저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전국에 각 인터스텔라 이 판권자들이 있는데, 전에 제가 1억 이상 투자자분들을 에게 이렇게 특별히 혜택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못 들어오셨지만, 제가 맨 처음에 저는 종로구를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인사동이라는 데가 있어서, 그래서 서울 중심부는 제가 직접 직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한테 안 맡기고. 그래서 직영을 해야 될 곳이, 근데 왜 이렇게 인사동은 직영을 해야 되는 게, 인사동에 일단은 제가 가끔 가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거기 또 그 지하트 사무실도 있고, 뭐 제 친인척 삼촌도 늘 있고. 처음에는 이제 그 정도 생각을 했는데, 평창동, 한남동, 성북동을 생각을 해보면, 그곳의 그 갤러리 카페의 특성상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카페 주인이 곧 컬렉터다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화를 걸겠다고 가는 어떤 섭외보다도 거기서 진품이 거래가 되는 대로 연결이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강남만 해도 다수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커피를 팔아서, 또는 뭐 와인을 팔아서, 빵을 팔아서 월세를 낸다. 즉 자가 건물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다. 뭐 그렇게 친다면, 근데 평창동, 성북동, 한남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글쎄요, 그렇게 다수가 올까요? 나 잘 모르겠어요. 그 동네 분위기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거기 카페 주인이라면 그 건물주의 아들, 딸이거나 손자거나 이렇게 그림을 직접 사서 거는, 즉 자기 컬렉팅의 전시 장소로서 카페를 차리는 이런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그 동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쪽에 이 판화 전시장을 섭외할 때는 샵인샵으로 좀 미술을 정말 많이 아는 아미고님이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섭외가 되면 제가 직접 가서 그 카페 사장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가 이제 그 판화를 인쇄해야 되기 때문에 판화 제작 회의 같은 거를 하러 서울에 간단 말이죠. 그거랑 이제 일정을 잘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주요 네 곳이죠. 평창동, 인사동, 한남동, 그 다음에 평창동, 인사동, 한남동, 성북동 네 군데를, 거기가 이제 좀 전통적인 부자들이, 대를 이은 부자들이 좀 많은 곳이죠. 인사동은 좀 이제 전시장이 많은 곳이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정말 맡을 만한 적임자가 있는데 또 정말 이게 운명인지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분이 성북동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죠.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미 그 갤러리 카페 투어의 스케줄표를 짜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기 전부터 자기가 이제 저를 홍보하기 위해서 예전에 가져갔던 그 명함, 이나쇼에서 가져갔던 명함을 이미 설날 저녁인가 그거를 카페 사장에게 전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심전심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이름 안 나오게 제가 이렇게 친필로 엽서를 전달하면서 이렇게 손글씨로 그 카페 사장한테 편지를 남기고 온 거예요. 설날 오후 7시 43분에 편지를 썼네요. 네네, 정말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북동, 평창동, 한남동, 민사동 이 네 군데에서 점차 재판화가 걸린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카페 사장들이 제 진품을 사줄 확률이 점점 더 올라간다라는 것. 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그 서울에서 곳곳에 이제 또 재판화가 걸리기 시작한다. 그거보다도 더 좀 제가 공유하고 싶은 게 뭐냐면 STO 발행하고 전국에 재판화가 걸리는 것의 관련성이에요. 그러니까 STO는 10만원부터 투자를 받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10만원부터 투자를 받지만 점점 더 대중화가 되면 정말 만원부터 받게 될지도 몰라요. 최근에 이제 쿠사마 야요이라든가 앤디 워홀 그림이 초창기에 흥행을 하는 듯 했으나 미달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직접 현금을 주는 데 있어서는 신청은 많이 했으나 그만큼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기도 하고, 또는 그 그림이 안 좋아요. 그 그림이, STO는 그림이 좋아야 돼요. 그림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한국 내에서 일단은 제가 전국의 카페든 식당이든 뭐 휴대폰 가게든 다방이든 간에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20%의 수익을 주고 재판화를 쫙 걸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대중들하고 만나는 곳에, 대중들이 많이 오는 곳에 걸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미군인들이 집에 걸 수 없는 200고 이상의 그림들 중에서 아주 잘 나온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올해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죠. 오늘이나 내일부터 좀 되게 더 열심히 할 거거든요. 때가 왔고 실패율, 즉 제가 그림을 그렸을 때 아마 실패율도 더 이제 낮아졌을 거예요. 이제 그동안 이렇게 태양 그리고 했던 것들이 다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진짜로 들어가야 되는데, 본격적인 어떤 작업에 들어가야 되니까, 과거에 본격적인 작업에 못 들어갔던 거는 그림을 실수하면은 캔버스도 버리지만 굉장히 다량의 물감을 허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많이 두려웠어요. 캔버스도 하나에 70만원, 100만원 한단 말이에요. 하나에. 가장 비싼 거죠. 제 미술 재료 중에 가장 비싼 게 현재는 캔버스인데. 그림을 그려보면 한 번 꼬이기 시작하면요, 계속 꼬이고요. 그 캔버스는 결국 구제불능 상태로 이렇게 갈 확률이 좀 되게 높아요. 처음에, 그 캔버스의 맨 처음에 홍채를 그릴 때, 태양을 그릴 때 처음부터 잘 나와야 돼요. 그래야 안 망치거든요. 그리고 순조로워요. 그리고 더 빨리, 더 잘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제가 좀 기다려온 거예요. 그동안 연습을 하면서. 그래서 그때가 이제 202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고, 더 큰 그림일수록 좀 더 제 컨디션이 긍정적이어야만이 성공을 하거든요. 액션이 아주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50호에 그리는 태양과 200호에 그리는 태양은 이제 본질적으로 다르고요. 이 붓의 크기가 달라지거든요. 정말 몸놀림이 신들린 듯 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태양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런 태양들을, 자,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면 그 200호짜리, 300호짜리 그림을 한 3호나 5호짜리 판화로 만들 거예요. 작게, 아주 작게. 그래서 3호짜리 판화는 20만원, 5호짜리 판화는 50만원, 이렇게 해서 카페에서 팔 거예요. 근데 사실 손해볼 수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제작 크기가 작아지고 가격을 20만원으로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5호짜리 그 판화의 액자비가 현재 한 12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3호라고 해서 5분의 1이라고 해서 12만원에 5분의 1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7, 8만원, 그러니까 2분의 1이 들어가요. 크기는, 액자의 크기는 그러니까 그림의 크기는 5분의 1이지만 액자비는 한 2분의 1에서 3분의 1, 즉 5만원에서 8만원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원가가 굉장히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거를 카페에서 20만원 붙이고 섭외한 아미고님 10% 드려야 되고, 카페 20% 드려야 되고, 판권자 20% 드리고, 이렇게 하면 어쩌면 제가 이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아마 그렇게 될 건데 괜찮아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20만원짜리 판화를, 또 판화의 개수도 500개를 넘어가면 안 되고 가급적 200개 정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대중들은 200개 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500개도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1000개도. 왜냐면 그만큼 저는 전 세계적인 확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3호짜리, 5호짜리 저렴한 판화들도 약간 보급형이죠. 그거를 전국에 깔 거예요. 전국 인터스텔라 샵인샵에. 인터스텔라 정식 매장이 있고 샵인샵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중들이 더 예쁠수록 더 작고 더 싸게 만들 거예요. 그림이 더 좋을수록. 물론 20호짜리 판화도 또 한 100장 따로 찍어서 아미고님들한테 또 이렇게 보급하기도 하지만, 전략적으로 3호, 5호짜리를 많이 찍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일반인들이 소장하게 하는 거예요. 좀 더 저렴하게. 20만원 미만으로는 떨어질 수 없는 게, 그렇게 되면은 완전 진짜 마이너스가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로가 돼야 되는데 제로보다 마이너스가 되게끔 깔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판화 가격은 액자까지 하고 뭐 다 해서 인쇄비만 해도 2만원이 들고, 액자비가 8만원, 10만원에다가 또 이렇게 퍼센트를 나누어 드려야 되고 거의 50%가 나가고 하니까 딱 제로가 되겠네요. 20만원에 3호짜리를 판다면 거의 제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져가는 게 제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거의.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일반인들이 예쁜데 싸네 하면서 이제 가져갈 수 있단 말이죠. 카페에서 이렇게 차 마시다가 나가면서. 그리고 전략적으로 바로 그 그림을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팔려 나갔던 그림을 처음에 한두 번 또는 두세 번 공식적인 증권사, 뭐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이나 이렇게 손잡은 증권사들이 있어요. 바로 그 증권사들에게 이게 또는 현재 잘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STO 회사에 맡길 거예요, 그림을. 네, 맡기고서 제가 더 돈을 들여서라도 전국적으로 언론에 홍보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늘 카페에서 보던 그림이 그리고 가격도 괜찮아서 내가 사서 우리 집에 걸었는데 그 원화가 저렇게 큰 줄 몰랐네. 200고 300고 그거를 STO로 한다고 하네. 이제 이렇게 되게 익숙한 그림을 만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게 이제 저의 STO 불패의 신화를 만드는 하나의 기본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미고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또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정말 설날 첫날부터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있고요. 저기 인천 쪽에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겠다는 분 연락이 왔고요. 그다음 대전에서 자기가 섭외에 다니겠다, 자료를 보내달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전국적으로 좀 많이 제 판화가 이렇게 대중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제 판화가 걸리기 시작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2024년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제가 이제 제 그림이 유명해지는 그 도약의 방화쇠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제가 거기다 이제 공유를 한 것 같고요. 밀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단톡방에.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섭외를 다닐 분, 지금 현재 곧 활동을 할 분들에게 이제 제가 제공할 게 엽서, 리플릿, 그다음에 계약서, 제안서 또는 명함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좀 뻥튀기 되는 명함일 수도 있는데 인터스텔라 이사, 뭐 인터스텔라 지점장 또는 매니저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내가 나 섭외 다니겠다라고 박 실장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아직 명함의 초안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섭외를 다니실 분들에게는 제가 명함을 파서 보내드릴 거고, 리플릿, 엽서 이런 거를 보내드리고, 표준 계약서 같은 거 지금 작성해서, 그러니까 그 카페 사장한테 이렇게 뭔가 딱 갖춰진 걸 이렇게 주면서 섭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널널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체험하듯이 좀 하시고요. 뭔가 형식을 갖출 거예요. 그 형식을 갖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계속 이렇게 오가고 있어요. 이 인터스텔라 방에서 이렇게 길게 여기 보면은 뭐 그 카페에 주는 표준 20%의 수익에다가 뭐 제안서가 있어야 되고, 아주 그 효과적인 동영상이나 제 유튜브가 편집된 그 QR 코드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블로그 링크 같은 거, 우리 아미고님 중에 선효님이 써놓은 블로그 브런치라던가 아니면은 그 이나쇼 리뷰 블로그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카페 사장들이 리플릿이나 엽서에서 QR코드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선정을 잘 해야 되고, 글들을 그리고 이제 섭외하시는 분들에게 다 명함을 제가 또 파서 드려야 되고, 명함과 엄청 드리겠네요. 그 판권자가 아니면 제가 인터스텔라 매니저 이런 호칭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갤러리 인터스텔라를 인터스텔라의 큐레이터? 도슨트? 뭐 이런, 아무튼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뭔가 섭외를 해주실 분들한테 그게 큐레이터든 도슨트든 뭔가 이게 인터스텔라 갤러리라는 브랜드로 한번 이렇게 묶어봤으면 좋겠어요. 호칭이나 뭐 이런 거를 아직 좀 정해지진 않았어요. 계속 회의 중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직함이 적절할지 내가 그분 직접 물어본 거예요. 여기 보면 명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성북동에 사시는 아미고가 명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직함을 뭐로 하는 게 적절할지
궁금하다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마 잘 되고 있고요. 아주 좋은 어떤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제 판화가 전국에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걸리게 되는 그런 일이 올해 상반기부터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게 다 유튜브에 말을 못 하겠어요.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은데, 제가 2004년에 이혼을 하고 2005년에 이제 어떻게 지내야 되나 하다가 용인 수지구 고기동에 있는 그 당시에 소운미술관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서 3개월간 큐레이터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큐레이터라기보다는 청소부였죠. 그 옆에 식당하고 미술관이랑 같이 운영하던 데였는데, 식당에서 길르는 닭 모이를 좋아야 했고요. 손님들 담배꽁초 엄청 주스러 다녀야 되고, 거기 조그만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에 이끼를 또 청소해야 되고, 닭 모이 주지 연못 청소하지, 막 물을 갈아줘야 되거든요. 쓰레기 줍지. 그 다음에 식당 청소는 식당 종업원이 했어요. 근데 저는 갤러리 청소를 해야 돼요. 이렇게. 아니야, 식당 청소는 내가 도와줬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그냥 큐레이터가 아니라 청소부였어요. 월급이 80만 원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외할머니한테 있던 그 딸이, 그러니까 만 3세 정도 됐죠. 2002년생이거든요. 그곳에 놀러를 왔는데, 저는 이제 정상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평일이 됐어요. 딸을 데려올 때는 휴일이었겠죠. 아마 그때 제가 월요일날 쉬었던 것 같아요. 월요일날 데려오면 이제 화요일이 됐어, 다음날. 제가 묵던 방에서 이제 딸이랑 잤겠죠. 화요일날 이제 또 정상적으로 청소를 하는데, 그날따라 평상 지붕에다가 발 같은 걸로 이렇게 그늘막을, 나무 그늘인 평상인데, 사람들이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쉬는 공간이죠. 그때 감자 옹심이 이런 걸 팔았던 식당이었는데, 거기다 이제 지붕 발을 치는 거를 제가 주도적으로 공사를 했는데, 딸이 가까이 오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랑 놀아주려고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때 3살 정도면 되게 의존하거든요. 그 주양육자한테. 떨어지면 불안해하고, 얘가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고 따라다니는데, 저는 청소하고 담배꽁초 줍고 또 그 일 하느라고 막 저리 밀치고 해. 딸이 위험할까봐. 이러니까는 막 더 우는 거죠, 딸이. 그래서 이제 거기 왔던 친척, 그 미술관에 아무튼 친척 젊은 여자인데, 미국에 사는 젊은 여성이 왔었어요. 와가지고 딸을 봐주는데, 그래도 계속 울어요, 저를 보면서. 근데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그 사모님 얘기에 제가 정말 거길 그만두게 됐어요. 저는 그때 이제 저를 고부장이라고 불렀는데, 그 미술관에 부장님이라고, 그냥 고부장이라고 합시다. 고부장이 불렀는데, 저는 이런 걸 기대했죠. 고부장, 오늘은 그냥 딸이랑 놀고 데려다 주고 나서 정상적으로 일을 해라. 딸이 저렇게 계속 울지 않냐. 요게 이제 저는 저 같은 사람의 보편적인 정서인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네가 울면 아빠가 일을 못 하잖아. 울지 마! 뭐 이러는 거야. 아니, 이게 만 3세 아이한테 할 이야기가 아닌데.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 하지 말던가.
그래서 제가 그곳을 이래저래 이 사람들 정말 너무 잔인하다 해서 이제 제가 좀 태도가 안 좋아졌겠죠, 그때부터. 그래서 이래저래 서로 거기서도 저를 원치 않고 저도 일하기 싫고 해서 이제 3개월만 딱 일하고 월급 받고 3824 240만 원 받고 이제 안 되겠다, 돈을 최소한으로 쓸 수 있는 곳으로 가자. 돈을 벌지 말자 아예.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내가 아주 시골로 갈 테니 김치하고 쌀만 좀 보내달라. 김치하고 쌀만. 그랬더니 이제 기본적으로 김치, 쌀, 멸치, 김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안 벌면서, 그때는 이제 시골로 딱 갔을 때 알바 자리 자체가 없죠. 처음 뚝 떨어졌으니까 몇 달간은.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과외하는 경남 진주로 갔을 때 얘기예요. 2005년에 간 거죠. 2005년에 갔을 거야 아마. 아니야, 그때 내가 만년동으로 먼저 갔던가? 지금 시기가 좀 헷갈리는데, 만년동에서 화실을 좀 하다가 용인 수지구 고기동에서 3개월 큐레이터를 하고 나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경남 진주로 간 것 같아요. 순서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만년동에서 저한테 그림을 배웠던 분 중에 ADD의 유천 박사가 있고, 그 다음에 특허청의 조식재 씨라고 있어요. 지금 그분이 그 산약초로 책을 써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서기관이었는데, 이제 대전에 있다 보니까 ADD의 박사님, 특허청의 서기관님 이렇게, 그리고 서기관님이랑 같이 온 공무원, 그 다음에 그 동네에 뭐 학부모, 이렇게 저한테 만년동에서 그림을 배우던 분들이 그래도 한 15분 정도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어려워졌을 거야, 아마 제가. 더 어려워져서 그것도 접게 되고, 큐레이터로 잠깐 그 고기동에 갔다가 경남 진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딸이 처갓집에 있으면, 처갓집 어디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처갓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경남 진주 근처가 처갓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경상도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처갓집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내려가서 알바 자리를 구하고, 그때 자동차도 없어가지고요, 자전거를 타고 알바를 다녔어요. 경남 진주에서. 자전거를 내가 어디서 구했는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이렇게 중고 자전거를 타고 아이들을 가르치러 다니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그때 지수 IC 근처 마을, 사봉면 마을, 일반성, 이반성,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거기 초등학생, 중학생들 과외를 했어요. 주로 이제 영어 과외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쉬우니까. 미술 과외를 미술도 어디서 했냐면 지수 IC에서 나와가지고 지수초등학교 못 가서 비어있는 상가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도 내가 이 애들을 좀 가르치자 하면서 조그맣게, 오래 못했을 거야 아마. 거기서 미술을 좀 가르쳤고, 그때 지수에 살던 우체국 아들딸을 제가 그림을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ADD 유천 박사도 거기까지 지수거 제가 운영하는 데까지 왔다 가셨고, 그 기억이 나고, 유천 박사님 한번 만나러 가야 되겠네.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거기까지 와주시고. 제 두 번째 결혼식 때도 와주시고 그랬는데, 유천 박사님.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래서 지수에 대한 기억이 좀 특별해요. 특별하고. 사봉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자전거 타고 다니던 그 언덕길에선 또
사목면에서 일반성 시장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이 있어요. 거기는 자전거 타고 못 올라가요. 자전거가 막 그 산악 자전거가 아니에요. 안 좋은 거. 1단짜리. 거기 그 고갯길을 끌고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서 고갯길을 딱 넘어가면 이제 일반선 시장으로 내려가는 길이 쫙 나와요. 거기 아파트 한두 개 있고. 그렇게 이제 다니면서 애들 과외를 했는데, 제가 미술을 가르쳤던 애 중에 하나가 경남수목원을 운영하던 분의 아들이에요. 걔가 성균관대인가 갔을 거야 아마. 그리고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 애인지 미술을 가르치는 애인지 좀 상당히 헷갈리는데, 그리고 또 한 애는 이제 국립경상대학교로 가고, 지금은 애들 다 컸죠. 그때가 몇 년이에요? 2006년, 5년, 6년에 초등학교 5, 6학년이면 지금 아마 시집장가 같겠네요. 아마도, 그죠? 지금 거의 18년이 흘렀잖아요. 18년이 흘렀으니까. 아직도 연락합니다. 그리고 경남수목원 그분은 제가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해요. 아마 은퇴하고 또 나무 키우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나무에 대한 애정이 정말 대단했었는데, 저랑 어디 가면 꼭 씨를 이렇게 따. 밥 먹고 나서 그 식당 뒤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씨앗이 있어. 그러면 이제 막 그 가을에 이렇게 가을 겨울에 그 씨를 채취해서 이렇게 담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심어서 또 이렇게 키우고. 그분이 이제 좀 보기 안 좋은 나무들을 자기 그 정원에서 이거 고작가 가져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나무를 준 거예요, 저한테. 2005년 6년 그쯤에. 그거를 제가 이제 새들어 살던 집에다 심었어요, 마당에다가. 그때 정말 조그만했죠. 줄기가 손가락만 했으니까. 얼마나 했으니까. 그때 참느른 나무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15년이 흘러버렸네요. 저는 이제 그 집을 거의 방치하고 이제 올라왔어요. 그 제가 보통 한 몇 년마다, 한 1, 2년마다 한 번씩 가보는데, 우와, 나무 줄기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 손가락만 했던 거. 15년이 흘러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뒷집에서 민원이들은 민원이 너무 그늘지고 막 그런다고 너무 키가 커버린 거예요. 뒷집에서 해가 안 들어온다고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 가서 이제 톱질하는 거예요. 이제 매년 또. 와, 그거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거기다가 조그맣게 전화번호를 넣어놨거든요. 그 문에다가. 아, 정말 톱질하느라고 정말 힘들었네. 그러니까 한 7, 8년 지나니까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그랬는데, 그 빈집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팔렸어요. 그 주인이랑 지금 저랑 연락하는데,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제가 4천에 팔아라. 그러니까 5천 달러. 그럼 우리가 4,500에 합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 집을 제가 사버리려고 하는 건데, 아직 이제 여유가 없어서 못 사고 있는데, 주인이랑 그렇게 가격 협상도 하고 연락도 합니다. 새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 짐이 거기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주인이. 근데 주인이 바뀌고 나서 그 주인이 거기 큰 나무들을 다 베버렸어요. 지금은 없어요, 나무가.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잖아요. 샀는데 그 나무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집이 넘어가고 나서 싹 그냥 좀 안타깝긴 하죠. 제가 심었던 나무들이 결국엔 그렇게 다 죽은 거니까 안타깝죠. 아, 또 길어지네요. 전에 이제 못했던 이야기를 제가 좀 했잖아요. 2004년에 이혼하고 나서. 아, 이렇게 됐구나. 2002년, 3년에 정식으로 이혼하기 전에 별거 기간이 있었잖아요. 별거 기간에 만년동에서 화실을 했었네. 생각해보니까. 그러고서 2004년쯤에 그걸 그만두고 4년까지는 했어요. 하다가 거기서 한 2, 3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가 수지구 고기동, 그 다음에 경남 진주 이렇게 넘어가네요. 그게 이제 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직장 때문에 그 첫 번째 딸의 엄마의 직장 때문에 따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직장을 바로 옮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등등등 해서 그때 좀 또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제가 이제 대전으로 내려가게 되고 뭐 그런 스토리가 있었네요. 설날이 되니까 연휴가 되니까 이제 그때 그 딸 생각이 나서 지금 딸이랑 연락합니다. 오늘 또 카톡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건 없는데 이제 그때 어릴 때 그게 참 명절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를 악물고 그림을 그렸거든요. 추석 때, 설날, 딸이 아무리 보고 싶어도 갈 수가 특히 명절 때는 갈 수가 없잖아요. 더 거기서 처가 식구들 다 모일 텐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이게 버릇이 됐어요. 그러니까 명절 때는 내가 더 이를 악물고 화실에서 그림을 그린다. 그때 2003년, 4년, 5년, 6년 그 즈음이죠. 그 즈음에 이게 제가 버릇이 된 거죠. 명절 때는 그림을 그리겠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선 1 그림 그려야죠 또. 오늘 진짜 날씨가 이게 봄이라서 지금 더워요. 실은 모자를 벗어야 되는데 방송 찍다가 벗기가 너무 찬란하고요. 저는 이제 오늘 낮 한 12시경에 바깥에서 이렇게 개나리를 좀 심었는데 저쪽 제 그 갤러리 쪽 화단에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와, 올여름에 얼마나 더울까? 지금 2월달 햇살이 이 정도란 말이에요. 약간 그 정도로 오늘 따뜻합니다. 써님 걱정됩니다.